이런 행동을 소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호해주는 엄마에게도 상당한 불편함을 만듭니다. 나 때문에 아이가 더 안 좋아진다 라는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서 심적으로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면 한의원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들을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및 관심사이죠. 이런 행동상의 변화는 상동 행동이나 감각 추구, 강박적인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행동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할까요? 소거해야 되는 문제 행동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폐 아이들의 상동 행동, 감각 추구, 강박적인 행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전제로 할 것이 있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자폐가 없는 아이들과 완전히 다른 몸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책을 쓴 작가도 오랫동안 자폐를 연구한 결과 정상적인 아이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즉 동일한 행동을 한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먼저 감각 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감각 추구는 반드시 소거해야 할 대상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이 아이들이 감각 추구를 왜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들은 자기 자극 행동으로 감각 추구를 하게 됩니다. 감각 자극이 적은 아이들은 뇌신경 성장 발달이 더뎌집니다. 특히 0에서 만 3세 정도까지는 여러 감각 자극을 통해서 뇌가 성장 발달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반응성 애착장애, 미디어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런 감각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뇌신경 성장 발달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감각 자극이 적을 때 스스로 감각을 추구하려고 하게 됩니다. 즉, 나를 둘러싼 환경이 감각을 적게 주거나 내가 감각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 특정 감각을 반복해서 느끼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뱅뱅 돌고 나서 어지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감각을 느끼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감각 추구를 하는 아이들은 감각 추구를 막을 것이 아니라 특정 감각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뇌신경 성장 발달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감각 추구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폐증 아이들은 특정 감각이 극도로 예민한 아이들입니다. 특정 감각이 예민하다는 것은 특정 감각이 들어오면 뇌 전체가 그 감각으로 압도되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죠. 뇌 자체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서 생각이 완전히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멍하니 그 자극만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폐 아이들이 느끼는 세상에 대한 영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정 감각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뇌가 압도되어서 그 감각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특정 자극에서 시작된 생각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무반응 상태가 되고 감각 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템플 그랜딘이 쓴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빛 자극을 받고 나서 그 자극과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무반응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상동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폐 아이들은 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유 없이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격한 행동, 공격적인 행동, 자해 행동까지 보입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폐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당연히 자폐 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자폐 아이가 이에 대해서 인터뷰한 영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Through her torrent of words, Connie began to unravel the mysteries behind her often wild behavior. Like banging her head. Because if I don't, it feels like my body is going to explode. It's just like when you shake a can of Coke. If I could stop it, I would, but it's not like turning a switch off. I know what is right and wrong, but it's like I have a fight with my brain over it. Why do autistic kids cover their ears, flap their hands, hum, and rock?
It's a way for us to drown out all sensory input that overloads us all at once. We create output to block out input. 이 인터뷰처럼 감각 자극이 너무 과도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상동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폐가 없는 우리가 불안할 때 다리를 떨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손톱을 깨무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죠. 다만 자폐 아이들은 이런 행동이 너무 자주 나타나고 말리기 힘들 뿐이지 아무 이유 없이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들을 우리보다 더 자주 한다라는 것은 아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쉽게 불안함을 느끼고 더 긴장을 하기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자폐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바로 감각 처리 장애 때문입니다. 특정한 감각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고 여러 감각이 한꺼번에 홍수처럼 들어오는 감각의 홍수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달래기 위한 행동들이 상동 행동인 것이죠. 다음으로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강박적인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강박적 행동은 강박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만 비슷할 뿐이죠. 강박증은 특정한 생각이 떠올라서 특정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 행동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있는 세균 때문에 내가 오염이 되고 큰일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손을 씻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그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불편해지는 것이 강박증입니다. 그에 비해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강박적 행동은 그 행동을 하면 아이들 스스로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결과는 완전히 반대죠. 아이들의 이런 강박적인 행동도 감각의 문제 때문에 나타납니다. 불안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리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감각적인 자극이 최소화된 상태 또는 나를 안정시키는 감각 자극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강박적인 행동입니다. 강박증과는 다르게 스스로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 것이죠. 즉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행동 및 관심사는 자폐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지 이 행동들 때문에 자폐가 생기거나 자폐가 심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행동들을 막는 것은 재채기를 못하게 막으면 비염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비염 때문에 재채기가 생기는 것이지 재채기 때문에 비염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자폐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말린다고 해도 잘 말려지지도 않죠. 부모님께 눈부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눈이 안 부신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린다고 해서 말릴 수 있는 그런 행동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먼저 감각 추구를 할 때 다칠 수 있는 감각 추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형태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빛을 눈에 가까이 대고 쳐다보려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다른 색깔이 있는 장난감이나 공으로 추구를 전환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불안할 때 자기를 때리고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불안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트램폴린을 설치해 준다거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마련해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칠 만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서 우리 아이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문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동을 꼭 소거해야 할까요? 이런 행동을 소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거를 하는 이유는 남들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으려고, 튀어 보이지 않으려고 소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폐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런 행동을 소거해야만 자폐증이 좋아진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소거하려고 드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을 소거하는 것은 아이가 불편한 것을 진정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불안함을 표출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게 만드는 행동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더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행동을 소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호해주는 엄마에게도 상당한 불편함을 만듭니다. 그런 행동을 막지 못해서 나 때문에 아이가 더 안 좋아진다 라는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서 심적으로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동행동, 감각추구, 강박적인 행동을 제한하고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치료일 뿐입니다. 이런 행동을 소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무시하고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아이가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도 마세요. 이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개선시켜주는 방법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자폐 증상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감각 문제, 감각 처리 장애가 해결이 되어야만 이런 행동의 변화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폐 아이들의 감각 문제는 뇌신경 손상 때문에 발생하고 많은 경우에 장 문제 때문에 뇌신경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그만두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장을 치료하고 뇌신경의 손상을 치료해서 감각 문제를 개선시켜주고 결국 자폐증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으로 뇌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몸을 치료해서 아이들의 뇌를 고치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